이 정도의 랭킹이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굉장히 유의미한 위대한 게스피 채널입니다. 오늘은 몸빵주 탐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특히 지금 굉장히 극심한 조정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이것들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저도 좀 궁금해서 주식들을 몇 개 뽑아봤는데요. 빵주라고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정의 먼저 내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MDD, 최대 낙폭이라는 정의로 코드도 돌려보고 삼성전자 주가도 살펴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이용하여 제가 새로 착안한 몸빵주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빵주란 관찰 기간 동안 조정기 그리고 폭락기 때의 MDD, 그러니까 최대 낙폭이 작은 주식이라고 명명을 해보겠습니다. 최대 낙폭은 어차피 음액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작은 값이라는 얘기는 최대 낙폭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작다는 거는 조정기를 혹독하게 겪지 않았다.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을 때 같이 덩달아 떨어지진 않고 되게 몸빵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작은 주식을 우리가 계산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직관적으로는 최근 코스피가 폭락, 폭등 조정기를 거듭을 했는데 이 와중에 하락장, 조정장에서 잘 버틴 그것인즉슨 굿, 좋은 주식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맨 끝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MDD가 적은 것들 그리고 제가 말한 몸빵력의 정의에 충만하여 탑 1을 찍은 주식이 과연 매력적인 주식인지 추후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기간 2년 볼 거고요. 그리고 조정기 폭락기에 대한 정의는 사실 각자 기관 그리고 분석가들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인터넷에서 참고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저는 이걸 바탕으로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코드를 짜보려면은 어쨌든 명확한 로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조정기 마켓 커렉션의 정의는 최근 피크에서 10% 이상, 20% 미만 푹 떨어졌을 때를 조정기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조정기는 조정기일까요? 이 정의에 의하면 조정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MDD는 한 8%에서 5% 사이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 초과는 아니지만 저는 recency, 그러니까 최근 반영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 기수도 코렉션 피리오드에 넣겠다는 걸 먼저 선언을 하겠습니다. 폭락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어마켓이라고 하죠. 곰이 위에서 아래로 푹 내리치듯 표현하는 영어 표현이 베어마켓인데 이거에 대한 정의는 declines by more than 20%, 20% 이상 MDD를 보인, 낙폭을 보인 그 시기를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한국 증시 전 종목, 단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제외. 단 거래 정지는 전기간 거래 정지, 그러니까 이 관측 기간에서 상당 기간 이상 거래 정지일 때만 제외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일부 기간 거래 정지의 경우는 그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 회사 리츠즈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은 주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실제 기업의 실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MDD 폭의 절대값이 작은 애들이 좋은 애들이니까 이런 애들을 랭크화 시킬 계획이고요. 제가 관측한 거는 몇 번의 조정기와 한 번의 폭락기가 있었거든요. 이 가중치대로 우리가 서메이션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코스피의 조정 폭락 상황인데요. 2019년 4월부터 그러니까 2년 정도 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21년도 현재까지인데 제가 요것들을 다 코드로 집어넣었어요. 코드로 집어넣었더니 이제 날짜를 뽑아주겠죠. 그래서 그 날짜에 따르면 회색이 있는 것들이 조정기입니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 조정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넣었다. 10%는 아니지만 그냥 넣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조정기가 있었고요. 한 번의 큰 폭락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한번 살펴볼까요? 날들이 이때 한번 조정기 있었고 이때도 조정기 있었고요. 이때도 조정기 있었고 이거는 제가 넣은 21년도 1월 25일부터 지금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폭락장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20년도 3월 13일입니다. 저는 그때 한창 과제를 하느라 정신없었 때인 것 같은데 그때 다들 멘탈을 터지실 때 저는 과제로 멘탈을 터졌던 것 같습니다. 자, 코드를 이렇게 짰는데요. 이거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MDD 그대로 짰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산출한 조정기들 스타트 엔드를 다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시작이랑 엔드에서 3일간의 버퍼를 줬습니다. 예를 들면 조정기의 시작이 이때고 끝이 이때라고 치면은 저는 3일 정도를 더 버퍼를 줘서
다 되면은 자 이제 파이썬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죠. 그래서 측정 시간은 뭐 이렇습니다. 이게 조정기 하나당 234초, 262초 등등이 걸린 건데 얘네 나누기 60을 하면은 생각보다는 좀 많이 걸리죠. 예, 그래서 좀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2,500여 개 전체를 살펴본다니까 뭐 그 정도는 코스트를 지불해도 저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코드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랭킹들을 다 매겼거든요. 랭킹들은 상세한 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드디어 몸빵주가 탑 20가 나왔습니다. 조정기가 4번 있었죠. 4번 하나 둘 셋 4개를 비중을 줬고요. 그리고 폭락기에는 비중을 2번 줬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2배 줬기 때문에 각각 한 개 1의 비율의 조정기 4번 그리고 2의 비율의 조정기 한 번 있으니 총 우리가 6개의 관측치가 나오니까 얘네들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6을 해줬고요. 이에 따르면 원톱은 MFM 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열을 해볼까요? 오하임 INT, 티에스트 릴리온, 대성홀딩스, 국전약품, 코퍼스 코리아, 한기평, WSI 등등이 있습니다. 예. 네, 이것도 많이 봤던 주식이고, 이것도 많이 봤던 주식입니다. 특히 이 주식은 샤프 지수도 높았던 걸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뽑아왔어요. 몸빵주 탑 20긴 한데 조정기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베어 있잖아요. 베어의 조정기 2까지 줘가면서 랭킹을 산정을 해봤는데, 이거 제외하고 한번 다시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기 때 몸빵 굿. 자, 보겠습니다. 인천 도시가스 보통주, MFN 코리아, 퍼시스, 대성홀딩스. 아까 봤던 게 있고 뭐 진료 발효. 그래서 몸빵주 탑 20를 드디어 제가 좀 극적으로 말을 안 해서는 모르겠는데 무튼 MFM 코리아가 1등. 여기서는 조정기 때는 인천 도시가스 보통주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좋은 지표입니다. 분명. 그러면 우리가 매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차, 카카오,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회사들 대체 어디 있는가? 제가 랭킹을 뽑아봤지요. 전체 2205개의 주식 중에서 몸빵 랭킹이 다들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114등, SK하이닉스 123등, 현차는 보통주의 경우 910등, 1호선주는 637등, 카카오가 72등이나 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도 우리는 매력적으로 봐야겠죠. 왜냐? 2205개라는 정말 수많은 종목 중에서 이 정도의 랭킹이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MDD만 찾아본다고 쳤을 때는 요 놈들만 보겠지만요. MDD의 그런 지표의 이면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A라는 지표가 있어요. 매우 준수해요. B라는 지표가 있어요. 뭐 얘도 매우 준수해요. 그럼 요 두 개 보니까 좋네. 좋으니까 매수. 뭐 이러한 등등의 판단. 요 지표에는 뭐 이것도 있고 뭐 요거의 역수인 뭐 요것도 있고 또 뭐 있죠. F 스코어도 있고 아니면은 테크니컬로는 뭐 볼린저 밴드도 있고 막 엄청 많잖아요. 요런 요소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또는 일부만 바라보며 얘를 매도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표의 이면은 항상 있습니다. 지표는 그 회사, 그 주식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 중에 일부만 바라볼 뿐입니다. 특히나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즉 캔들스틱이나 다른 것들을 보면서 하는 애널리시스는 센티멘탈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소를 볼 때 참고만 하셔야지 이걸 갖고 뭐 최고라고 해서 이거에만 믿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맥시멈 드로우다운의 정의가 뭐였죠? 관측 기간 중 주가의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어떠한 상황을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학교에 학생이 2명이 있는데 주단태라는 학생과 하윤철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적. 근데 주단태 학생은 본래 예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악을 너무 잘해요. 막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그래서 막 어디 오디션도 가고 다른 데 입시도 막 준비를 합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친구의 성적이 각 기수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면 하윤철 학생은
공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문제집도 많이 풀고 학원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윤철 학생의 성적이 이 시기 때 갑자기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도 좀 잘 못 보고 외부적 상황 변화로 인해서 성적이 잠깐 떨어졌어요. 주단태 학생은 이 정도의 변화만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출제가 잘 되든 몸이 아프든 몸이 좋든 시험 성적은 항상 이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반면 하윤철 학생은 이때 굉장히 솔리드했죠. 이때도 솔리드했습니다. 오히려 좋아졌는데 이때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오르게 되죠. MDD 차원에서는 하윤철 학생이 MDD가 더 큽니다. 최대 낙폭이 더 크다고요. 경쟁력 있는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두 친구 중에 한 명에게 베팅을 한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경쟁력 있는 대학과 성적은 굉장히 관련이 높죠. 그리고 그 성적에서 최대 낙폭을 한번 하윤철 학생이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윤철 학생에게 베팅을 안 하시겠습니까? 맥시멈 드로우 다운도 한 가지의 요소로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랑 MFM 코리아라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게스비봇에 또 물어봐야겠죠. 네, 뭐 드로우다운이 있었죠. 이때도 한번 푹 꺼졌고 이때도 한번 푹 꺼졌고 이때도 한번 푹 꺼졌는데 네, 뭐 드로우다운이 있었어요. 존재는 했어요. 근데 견조하게 올랐죠. 1년간 샤프 지수가 2.49나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2200여 개 중에 72등, MDD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반면 몸빵 넘버원 MFM 코리아의 경우는 이 기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잠깐 합병 상대 회사의 매매 거래 정지 해지 시까지 그러니까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되었었습니다. 뭐 그런 사연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외의 기간 동안 거래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숱하게 겪었던 조정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때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지만 MDD 성적을 종합적으로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크게 안 받았겠죠. 그래서 MFM 코리아가 몸빵주 탑 1을 차지를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1년간 샤프 지수는 플러스 0.04밖에 안 됩니다.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맥시멈 드라우던의 몸빵주를 한번 뽑아보긴 했지만 얘를 어떠한 요소 중에 하나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요 지표의 이면을 항상 파악하시면서 위대한 투자의 근거 마련하십사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